당신은 성공이 코앞에 왔을 때 무너진다. 매번 그랬다. 승진이 확실해 보일 때,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 관계가 깊어질 때, 당신은 스스로를 파괴한다.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죄책감이 몰려온다. 두려움이 마비시킨다. 그리고 당신은 멈춘다.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1cm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처럼.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익숙한 실패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왜 성공한 사람들은 이 덫을 피해갈 수 있을까? 왜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그들은 감정이 생각보다 60배 강하다는 것을 안다. 심장의 전자기장이 뇌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힘을 활용한다. 당신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불안하다면 당신은 절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감정 주파수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앞으로 15분 안에 이 자기 파괴의 굴레를 끊고 성공의 주파수로 감정을 재조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겠다. 더 이상 1cm 앞에서 포기하지 마라. 번호 1. 성공 직전의 자기 파괴적 생각들. 당신이 가장 가까이 왔을 때, 그때 그것이 온다. 승진이 확실해 보이는 순간, 사업이 마침내 궤도에 오르는 그 순간, 꿈꿔왔던 관계가 현실이 되려는 바로 그 순간에 목소리가 들린다. 너는 자격이 없어. 이건 너무 좋은 일이야. 뭔가 잘못될 거야. 너 같은 사람이 이런 성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목소리들을 알고 있지 않나? 당신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는 그 속삭임들을 마치 당신 내면의 사보타주 전문가가 살고 있는 것처럼. 왜 하필 그때일까? 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려는 순간에 당신은 무너지기 시작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당신의 무의식이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성공은 새로운 책임을 의미한다. 더 많은 돈은 더 큰 결정을 의미한다. 더 높은 지위는 더 많은 관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한다. 지금까지 당신은 실패와 좌절의 패턴에 익숙해져 있다.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었다. 그것이 당신이 알고 있는 전부였다. 그런데 갑자기 성공이 다가온다.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당신의 무의식은 패닉 상태에 빠진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 삶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 파괴가 시작된다. 당신은 중요한 미팅에서 실수를 한다. 완벽했던 계획에서 빈틈을 찾아낸다. 사랑하는 사람과 불필요한 싸움을 벌인다. 모든 것을 망칠 핑계를 찾는다. 이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광부의 이야기다. 그는 수개월 동안 파고 또 팠다. 매일 같은 곳에서, 매일 조금씩 더 깊이.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나오지 않았다. 지쳐 있었다. 절망스러웠다. 그리고 마침내 포기했다. 도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광산을 사들였다. 그리고 정확히 그가 멈춘 지점에서 1cm 아래에서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맥을 발견했다. 당신도 그 광부와 같다. 당신이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다이아몬드가 1cm 아래에 있는 순간이다.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 목소리는 그것을 막으려 한다. 그만해. 충분히 시도했어.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그 목소리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리는지 아는가? 마치 지혜로운 조언처럼, 마치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 목소리는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두고 있다. 익숙한 실패의 감옥에, 안전한 평범함의 감옥에. 재정적 성공을 앞두고 있을 때 갑자기 돈에 대한 죄책감이 몰려온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나는 물질적인 사람이 아니야. 관계가 깊어질 때 갑자기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맞을까? 나는 혼자가 더 편해. 승진 기회가 왔을 때 갑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더 공부해야 해. 모든 핑계가 합리적으로 들린다. 모든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주겠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당신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성공이다. 성공하면 더 이상 희생자로 살 수 없다. 더 이상 환경을 탓할 수 없다. 더 이상 나는 운이 없어라고 말할 수 없다. 성공하면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선택을, 당신의 결과를. 그리고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 실패는 익숙하다. 실패는 안전하다. 실패하면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하지만 성공하면
성공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이 바로 자기 파괴적 생각의 정체다. 변화에 대한 무의식의 저항이다. 당신이 그 목소리들을 듣고 있다면, 당신이 지금 의심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다. 그것은 당신이 돌파구에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그것은 당신의 다이아몬드가 바로 코앞에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그 목소리들을 믿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1cm 더 파는 것이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계속해야 하는 순간이다. 번호 2. 내면의 적으로서의 그림자. 당신 안에는 두 명이 살고 있다. 하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다.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원하는 의식적인 자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림자다. 그림자는 당신이 모르는 자신이다. 무의식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당신의 모든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품고 있는 존재. 그리고 그 그림자는 당신이 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림자는 돈을 두려워한다. 돈 때문에 사람들이 변해.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져. 의식적으로 당신은 사랑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림자는 친밀함을 두려워한다. 가까워지면 상처받아. 가까워지면 버림받아. 의식적으로 당신은 성공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림자는 관심을 두려워한다. 성공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판단해. 성공하면 실수를 용납받지 못해. 이것이 바로 악마의 정체다. 악마라는 단어를 들으면 뿔 달린 붉은 괴물을 떠올리지만 진짜 악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악마의 어원을 보면 디아볼로스다. 이것은 분열 또는 이중성을 의미한다. 바로 그것이다. 당신 안의 분열,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전쟁.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그림자가 당신을 뒤로 끌어당긴다. 당신이 빛을 향해 걸어갈 때마다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끌고 간다. 그리고 가장 교묘한 것은 그림자는 당신을 보호한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위험해. 안전하게 지내자. 실망하기 싫으면 기대하지 마. 상처받기 싫으면 사랑하지 마. 모든 말이 합리적으로 들린다. 모든 경고가 현실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보호가 아니다. 그것은 감옥이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다. 그는 이 그림자의 비밀을 발견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이 의식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운명이 된다. 무슨 뜻인가? 당신이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림자가 당신을 지배한다는 뜻이다. 당신이 두려움을 부정하면 두려움이 당신의 모든 선택을 조종한다. 당신이 분노를 숨기면 분노가 당신의 모든 관계를 파괴한다. 당신이 수치심을 무시하면 수치심이 당신의 모든 기회를 망친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인정받지 못할 때 더 강해진다. 어린 시절에 당신이 거부당했던 경험들, 실패했던 순간들, 상처받았던 기억들, 모든 것이 그림자 안에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성공이 가까워질 때마다 그 기억들이 깨어난다. 기억해? 작년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망쳤잖아. 기억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너는 항상 마지막에 실수한다고. 모든 상처가 되살아난다. 모든 트라우마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당신은 무력해진다. 하지만 융은 해답도 제시했다. 그는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다. 개성화란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림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이다. 당신의 두려움을 인정하라. 맞아, 나는 실패가 두렵다.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라. 당신의 분노를 받아들이라. 맞아, 나는 화가 났다. 숨기지 말고 받아들이라. 당신의 수치심을 직면하라. 맞아, 나는 부끄럽다.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라. 그때 마법이 일어난다. 그림자는 더 이상 당신의 적이 아니게 된다. 그림자는 당신의 힘이 된다. 두려움은 신중함이 된다. 분노는 정의감이 된다. 수치심은 겸손이 된다. 어둠이 빛이 된다. 약점이 강점이 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다.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는 용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자와 평생 싸운다. 그리고 평생 진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림자를 친구로 만든다. 그들은 자신의 어둠을 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한다. 자신의 두려움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더 강해진다. 당신이 지금 내면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 당신이 자신과 싸우고 있다면
그만 싸워라. 그림자를 적으로 보지 마라. 그림자를 선생님으로 보라.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보호하려 하는가? 그리고 그것에게 말하라.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나는 준비됐어. 이제 함께 가자. 그때 당신은 완전해진다. 분열되지 않은 하나의 존재가 된다. 그때 당신의 진정한 여행이 시작된다. 번호 3. 현실 창조에서 감정의 역할. 당신이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성공한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의지력이 전부다. 모든 거짓말이다. 진실을 말해주겠다. 생각은 아무 힘이 없다. 당신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가슴이 불안하다면 그 불안이 이긴다. 당신이 아무리 성공을 염원해도 마음이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된다. 왜 그런가? 핫맛 인스티튜라는 연구기관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 심장의 전자기장이 뇌보다 60배 강하다는 것을. 60배다. 즉, 당신의 감정이 생각보다 60배 더 강력하다는 뜻이다. 당신이 머리로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가슴으로는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느낀다면 어떤 것이 이길까? 가슴이 이긴다. 항상. 이것이 바로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사고를 해도 변화가 없는 이유다. 그들은 생각만 바꾸고 감정은 그대로 둔다. 감정이 현실을 만든다. 생각이 아니라. 당신이 두려움의 주파수에 있다면 당신은 두려운 상황들을 끌어당긴다. 당신이 분노의 주파수에 있다면 당신은 분노할 일들을 경험한다. 당신이 결핍의 주파수에 있다면 당신은 계속 부족함을 경험한다. 반대로 당신이 신뢰의 주파수에 있다면 기회들이 나타난다. 당신이 기쁨의 주파수에 있다면 즐거운 일들이 일어난다. 당신이 풍요의 주파수에 있다면 풍요가 흘러온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과학이다. 모든 감정은 특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처럼 당신이 어떤 주파수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 어떤 현실을 받아들이느냐가 결정된다. 두려움은 낮은 주파수다. 무거우면서 느리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느린 결과를 경험한다. 기쁨은 높은 주파수다. 가볍고 빠르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빠른 기회를 경험한다. 당신 주변을 보라.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할 일만 생긴다. 항상 걱정하는 사람들은 걱정할 일만 생긴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일만 생긴다. 우연이 아니다. 법칙이다. 당신의 감정 주파수가 당신의 현실 주파수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를까? 왜 계속 생각으로만 바꾸려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감정을 바꾸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다. 오늘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결심하면 된다. 하지만 감정을 바꾸는 것은 다르다. 감정은 몸에 저장되어 있다. 세포에 기록되어 있다. 무의식에 새겨져 있다. 어린 시절부터 쌓인 모든 경험들이 당신의 감정 패턴을 만들었다. 부모님이 돈에 대해 걱정했다면 당신도 돈을 걱정한다. 주변 사람들이 성공을 질투했다면 당신도 성공을 두려워한다. 가족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다면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 모든 것이 자동적이다.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래서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도 몸은 여전히 가난의 주파수를 기억한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고 말해도 마음은 여전히 실패의 감정을 품고 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이긴다. 항상. 하지만 희망이 있다. 감정은 바꿀 수 있다. 주파수는 조율할 수 있다. 어떻게?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당신이 성공의 감정을 느끼고 싶다면 작은 성공을 경험해야 한다. 당신이 풍요의 감정을 느끼고 싶다면 작은 풍요를 체험해야 한다. 당신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싶다면 작은 사랑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감정 경험이 새로운 주파수를 만든다. 그리고 새로운 주파수가 새로운 현실을 끌어온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이다. 그들은 감정을 먼저 바꾼다. 생각은 나중이다. 그들은 부자가 되기 전에 부자의 감정을 느낀다. 그들은 성공하기 전에 성공의 감정을 체험한다. 그들은 사랑받기 전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낀다. 감정이 먼저고 현실은 따라온다. 당신이 지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질문해보라.
나는 지금 어떤 감정 주파수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두려움인가? 분노인가? 슬픔인가? 결핍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그런 현실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신뢰, 기쁨, 감사, 풍요를 느낀다면 당신은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어떤 주파수에 맞출 것인가? 번호사, 감정 주파수를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중요성.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것이 내일 당신이 경험할 것을 결정하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가? 당신의 현재 감정 상태가 당신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도 모른다. 하루 종일 무의식적으로 감정에 휘둘리면서 왜 삶이 바뀌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당신에게 질문하겠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정말로 멈추고 느껴보라. 당신의 가슴을 확인해보라. 당신의 몸을 스캔해보라. 긴장하고 있는가? 불안한가? 걱정되는가? 무거운가? 아니면 평온한가? 확신하는가? 기대하고 있는가? 가벼운가?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감정 주파수다. 그리고 이 주파수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다. 높은 주파수인가? 낮은 주파수인가? 낮은 주파수라면 당신은 지금 낮은 주파수의 현실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높은 주파수라면 당신은 지금 높은 주파수의 기회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이것은 법칙이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다. 무의식은 변화를 싫어한다. 당신이 평생 가난했다면 무의식은 가난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평생 혼자였다면 무의식은 고립이 익숙하다고 느낀다. 당신이 평생 실패했다면 무의식은 실패가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당신이 변화하려 할 때마다 무의식이 방해한다. 이건 위험해. 원래대로 돌아가자. 이건 너답지 않아. 예전이 더 좋았어. 이건 너무 좋은 일이야. 뭔가 잘못될 거야. 모든 부정적 감정이 몰려온다. 두려움, 불안, 죄책감, 수치심, 모든 것이 당신을 원래 자리로 끌어내리려 한다. 이것을 무의식의 변화 저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저항은 변화가 클수록 더 강해진다. 작은 변화를 원할 때는 작은 저항이 온다. 하지만 큰 변화를 원할 때는 거대한 저항이 온다. 당신이 100만 원을 원할 때보다 억 원을 원할 때 더 큰 두려움이 온다. 당신이 작은 성공을 원할 때보다 큰 성공을 원할 때 더 큰 불안이 온다. 왜 그런가? 큰 변화는 큰 정체성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100만 원은 여전히 가난한 당신이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억 원은 부자인 당신만 가질 수 있다. 무의식은 그 정체성 변화를 두려워한다. 내가 부자가 되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성공하면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성공에 가까워질수록 더 강한 감정적 저항이 온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 감정이 온다고 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강한 저항이 온다는 것은 큰 변화가 가까워졌다는 신호다. 그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감정을 바꾸는 것이다. 어떻게? 첫째, 인식이다. 아,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둘째, 수용이다. 이 감정도 괜찮아. 이것도 나의 일부야. 셋째, 선택이다. 하지만 나는 다른 감정을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의도적으로 감정을 바꾸는 것이다. 두려움 대신 용기를, 불안 대신 확신을, 결핍 대신 풍요를. 어떻게 바꾸는가? 상상이 아니다. 실제로 느끼는 것이다. 용기를 느끼고 싶다면 과거에 용기를 냈던 순간을 떠올려라. 확신을 느끼고 싶다면 과거에 확신했던 경험을 기억하라. 풍요를 느끼고 싶다면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라. 감정은 기억과 연결되어 있다.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 좋은 감정이 올라온다. 나쁜 기억을 떠올리면 나쁜 감정이 올라온다. 당신이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당신이 무엇을 느끼느냐를 결정한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느끼느냐가 당신이 무엇을 끌어당기느냐를 결정한다. 매 순간이 선택이다. 어떤 감정을 선택할 것인가? 과거의 상처에 집중할 것인가? 미래의 가능성에 집중할 것인가? 문제에 집중할 것인가? 해결책에 집중할 것인가? 부족함에 집중할 것인가?
풍요함에 집중할 것인가? 당신의 집중이 당신의 감정을 결정한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주파수를 결정한다. 당신의 주파수가 당신의 현실을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감정 주파수의 힘이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매 순간 의식적으로 감정을 선택하라. 무의식적으로 흘러가지 말라. 당신이 원하는 현실의 감정을 지금 느끼기 시작하라. 번호, 개인 변화에서 감정의 역할. 변화의 순간에 당신은 누구인가? 이 질문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당신이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가려 할 때, 당신이 더 큰 성공을 준비할 때, 당신이 과거의 한계를 벗어나려 할 때, 그 순간 당신 안에서 전쟁이 시작된다. 한쪽에는 새로운 당신이 있다. 성공한 당신, 풍요로운 당신, 사랑받는 당신. 다른 쪽에는 옛날 당신이 있다. 익숙한 당신, 안전한 당신, 예측 가능한 당신. 그리고 이 전쟁의 무기는 감정이다. 새로운 당신은 흥분을 보낸다. 기대를 보낸다. 가능성을 보낸다. 하지만 옛날 당신은 두려움을 보낸다. 불안을 보낸다. 의심을 보낸다. 어떤 것이 더 강한가? 안타깝게도 옛날 당신이 더 강하다. 왜냐하면 더 오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30년, 40년, 50년을 옛날 당신으로 살았다. 그 감정 패턴이 당신의 몸에 깊이 새겨져 있다. 반면 새로운 당신은 이제 막 태어났다. 아직 약하다. 아직 불안정하다. 그래서 변화의 순간에 옛날 감정들이 더 강하게 올라온다. 이건 위험해. 원래대로 살자. 이건 너무 큰 변화야. 천천히 하자. 이건 너답지 않아. 평범하게 살자. 모든 부정적 감정이 총동원된다. 두려움, 걱정, 불안, 죄책감, 수치심. 모든 것이 당신을 옛날 자리로 끌어내리려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한다.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역시 변화는 어려워. 역시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그 감정들을 다르게 해석한다. 아, 지금 내가 변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돌파구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들은 부정적 감정을 성장의 신호로 본다. 마치 운동할 때 근육이 아픈 것처럼 그 아픔은 성장의 증거다. 변화할 때 감정이 힘든 것도 성장의 증거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감정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환영한다. 와, 정말 힘들다. 이건 정말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감정을 힘으로 바꾼다. 어떻게? 두려움을 용기로. 두렵지만 해보자. 불안을 기대로. 불안하지만 기대된다. 의심을 확신으로. 의심스럽지만 믿어보자. 이것이 바로 감정 연금술이다.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처럼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힘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 비밀이 있다. 그들이 더 용감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더 강해서도 아니다. 그들은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감정은 에너지다.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당신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 두려움을 피하려 하면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킨다. 하지만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진의 에너지로 사용하면 두려움이 당신을 앞으로 밀어준다. 분노를 억압하면 분노가 당신을 파괴한다. 하지만 분노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변화의 에너지로 사용하면 분노가 당신을 변화시킨다. 슬픔을 거부하면 슬픔이 당신을 우울하게 만든다. 하지만 슬픔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장의 에너지로 사용하면 슬픔이 당신을 성숙하게 만든다. 모든 감정에는 선물이 숨어 있다. 그 선물을 받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감정을 선생님으로 보라.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감정을 안내자로 보라. 어디로 이끌려 하는가? 감정을 연료로 보라. 어떤 힘을 줄 수 있는가? 당신이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면, 당신이 지금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그 감정을 피하지 마라. 그 감정을 친구로 맞이하라. 그리고 그 감정에게 물어보라.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너는 나를 어떻게 도우려고 하는가? 그때 당신은
감정의 진정한 힘을 발견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번호 6. 감정과 생각의 힘 비교. 당신은 하루에 몇 개의 생각을 하는가? 과학자들은 말한다. 하루에 6만 개에서 8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그 중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몇 개나 될까? 10개, 100개, 1000개. 나머지는 모두 부정적이거나 쓸모없는 생각들이다. 오늘 뭐 먹지? 저 사람 왜 저래? 내일 비 올까? 나는 왜 이럴까? 끝없는 잡념의 홍수다. 통제할 수 없는 생각의 폭풍이다. 그런데 당신은 이 모든 생각을 통제하려 한다? 불가능하다. 생각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바람을 주먹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당신은 말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하지만 5분 뒤에 또 부정적인 생각이 온다. 10분 뒤에 또 걱정이 시작된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탓한다. 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의지력이 약할까? 잘못된 접근이다. 생각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감정은 바꿀 수 있다.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 하루에 몇 개의 감정을 느끼는가? 많아봐야 10개, 20개? 그리고 감정은 더 지속적이다. 한 번 느끼면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동안 지속된다.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하루 종일 좋다. 아침에 기분이 나쁘면 하루 종일 나쁘다. 감정이 하루의 톤을 결정한다. 그뿐만 아니라 감정이 생각을 지배한다. 당신이 행복할 때는 긍정적인 생각들만 떠오른다. 당신이 우울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들만 떠오른다. 감정이 먼저고 생각은 따라온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 생각으로 감정을 바꾸려 한다.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나는 성공할 거야. 머리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불안하다. 몸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다. 그리고 결과는 변화가 없다. 왜? 감정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심장의 전자기장이 뇌보다 60배 강하다고 했지 않나? 감정이 생각보다 60배 강하다는 뜻이다. 60대 1의 싸움에서 1이 이길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정부터 바꿔라. 감정을 바꾸면 생각이 자동으로 따라온다. 감정을 바꾸면 행동이 자동으로 바뀐다. 감정을 바꾸면 결과가 자동으로 바뀐다. 하지만 어떻게 감정을 바꾸는가?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했지 않나? 맞다. 생각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 첫째, 몸을 바꿔라. 감정은 몸에 저장돼 있다. 몸의 자세를 바꾸면 감정이 바뀐다. 우울할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구부정하게 웅크리고 있다. 자신감이 있을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가슴을 펴고 똑바로 서 있다. 자세를 바꿔라. 호흡을 바꿔라. 표정을 바꿔라. 몸이 바뀌면 감정이 따라온다. 둘째, 환경을 바꿔라. 감정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어두운 곳에 있으면 어두운 감정이 온다. 밝은 곳으로 가라. 자연으로 가라. 아름다운 곳으로 가라. 환경이 바뀌면 감정이 바뀐다. 셋째, 사람을 바꿔라. 부정적인 사람들과 있으면 부정적 감정이 전염된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있으면 긍정적 감정이 전염된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를 결정한다. 넷째, 활동을 바꿔라. 즐거운 일을 하라.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라. 재미있는 영화를 봐라. 활동이 바뀌면 감정이 바뀐다. 다섯째, 기억을 바꿔라. 좋았던 순간을 떠올려라. 성공했던 경험을 기억하라. 사랑받았던 시간을 생각하라. 기억이 바뀌면 감정이 바뀐다. 이 모든 방법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생각이 아니라 체험이다. 감정은 체험을 통해서만 바뀐다. 생각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체험이 새로운 감정을 만든다. 새로운 감정이 새로운 생각을 만든다.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행동을 만든다. 새로운 행동이 새로운 결과를 만든다. 모든 것의 시작은 감정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에만 집중했다면 이제 감정에 집중하라. 당신이 지금까지 이론에만 매달렸다면 이제 체험을 추구하라. 감정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 번호 7. 감정 보호의 중요성. 당신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당신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마치 새로 태어난 나비와 같다. 아직 날개가 마르지 않아서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받는다. 그 순간에 누군가 당신에게 말한다. 그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하지 않아? 실패하면 어쩌려고?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왜 그런가? 변화의 순간에는 당신의 감정 방어막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타인의 말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변화의 순간에는 모든 말이 날카로운 칼이 된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 당신도 불안하다. 새로운 목표 앞에서 당신도 두렵다.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 의심의 말을 하면 그것이 당신의 불안과 공명한다. 맞아. 나도 사실 그게 걱정이었어. 맞아. 나도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았어. 그리고 포기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왜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다. 그들은 안다. 꿈이 아직 약할 때는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마치 씨앗과 같다. 씨앗이 막 싹을 틔웠을 때 바람에 쉽게 꺾인다. 하지만 나무로 자라면 태풍에도 견딘다. 당신의 꿈도 마찬가지다. 아직 약할 때는 남의 말에 쉽게 꺾인다. 하지만 확신으로 자라면 어떤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확신이 자라기 전까지는 보호해야 한다. 어떻게 보호하는가? 첫째, 말하지 마라. 당신의 큰 목표를 아무나에게 말하지 마라. 특히 부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들은 당신을 망치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투영하는 것이다. 그들이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도 도전하지 말라고 한다.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당신도 실패할 거라고 한다. 그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당신도 포기하라고 한다. 이것은 의도적인 악의가 아니다.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다. 당신이 성공하면 그들의 실패가 더 명확해진다. 당신이 변화하면 그들의 정체가 더 부각된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막으려 한다. 이것을 이해하라. 그리고 보호하라. 둘째, 환경을 선택하라. 부정적인 환경에 있지 마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곳에 있지 마라. 그런 곳에 있으면 부정적 감정이 전염된다. 감정은 공기와 같다. 주변에 있는 감정을 자동으로 흡수한다. 긍정적인 환경을 찾아라. 성장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들의 에너지가 당신의 에너지를 높여줄 것이다. 셋째, 미디어를 조심하라. 뉴스를 보지 마라. 특히 변화의 순간에는. 뉴스는 90%가 부정적인 소식이다. 그것이 당신의 감정을 오염시킨다. SNS도 조심하라. 남의 성공을 보면서 자신을 비교하지 마라. 비교는 감정의 독이다. 넷째, 몸을 돌보라. 감정은 몸과 연결되어 있다. 몸이 피곤하면 감정도 약해진다. 충분히 잠을 자라. 건강한 음식을 먹어라. 적절히 운동하라. 몸이 건강해야 감정도 안정된다. 다섯째, 좋은 것만 흡수하라. 좋은 음악을 들어라. 좋은 책을 읽어라. 좋은 영상을 봐라. 모든 것이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 좋은 것만 선택하라. 여섯째, 자연과 함께하라. 자연은 최고의 감정 치료제다. 바다, 산, 숲, 어디든 좋다. 자연의 주파수가 당신의 주파수를 정화시켜 줄 것이다. 일곱째, 동물이나 아이들과 함께하라. 그들은 순수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준다. 그 에너지가 당신의 마음을 치유해 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중요한가? 감정이 무의식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모든 감정은 무의식에 저장된 기억을 활성화시킨다. 좋은 감정은 좋은 기억을 활성화시킨다. 성공의 기억, 사랑의 기억, 기쁨의 기억. 나쁜 감정은 나쁜 기억을 활성화시킨다. 실패의 기억, 상처의 기억, 고통의 기억. 어떤 기억이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어떤 현실을 경험하느냐가 결정된다. 그래서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미래를 보호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면 당신의 감정을 보호하라. 그것이 당신의 성공을 보호하는 것이다. 번호 8. 더 깊은 이해를 위한 초대. 지금까지 당신은 빙산의 일각만 보았다. 감정의 힘, 무의식의 비밀, 그림자의 역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왜냐하면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기 때문이다. 돈은 자유의 상징이다. 돈은 선택의 도구다. 돈은 영향력의 척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돈은 당신의 자격감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당신이 돈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는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와 직결된다. 당신이 돈을 얼마나 끌어당기느냐는 당신이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얼마나 믿느냐와 연결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해. 돈보다 중요한 것이 많아.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다면 당신은 절대로 진정한 풍요를 경험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무의식이 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돈은 나쁜 것이다라고 믿고 있다면 어떤 것이 이길까? 무의식이 이긴다. 항상. 그래서 돈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재프로그래밍 해야 한다. 돈을 적으로 보지 말고 친구로 봐야 한다. 돈을 더러운 것으로 보지 말고 깨끗한 에너지로 봐야 한다. 돈을 제한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무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돈의 심리학이다. 그리고 이것을 깊이 있게 다룰 특별한 기회가 있다. 돈의 심리학. 왜 당신은 아직 날아오르지 못했는가? 이것은 무료 강연이다. 하지만 무료라고 해서 가치가 적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이 강연에서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공개할 것이다. 심장의 전자기장을 통해 돈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재프로그래밍하는지, 어떻게 풍요의 주파수로 감정을 조율하는지, 어떻게 내면의 장벽을 허물고 진정한 풍요에 접근하는지, 모든 것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알려줄 것이다. 하지만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결단의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이다. 당신이 언젠가는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당신이 나중에 라고 미루는 순간, 그 나중은 없다. 변화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영혼이 성장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이 더 큰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 속삭임을 무시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계속 같은 패턴으로 살 것인가? 계속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인가? 계속 같은 한계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할 것인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것인가? 새로운 당신을 발견할 것인가? 돈의 심리학 강연은 그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이다. 여기서 당신은 돈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풍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당신은 진정한 자격감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여기서 당신은 실질적인 변화의 도구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론이 아닌 실천, 개념이 아닌 체험, 지식이 아닌 변화. 하지만 기억하라, 이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다. 지금 결정하라. 당신의 미래를 바꿀 준비가 되었는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기로에 서 있다. 당신이 이 모든 진실을 들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이끌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 더 이상 과거의 패턴에 머물지 말라고. 더 이상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지 말라고. 하지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 당신은 지금 알고 있다. 감정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그림자를 통합해야 한다는 것을, 자기 파괴의 패턴을 깨트려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무엇을 할 것인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루틴을 반복할 것인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낄 것인가? 아니면 지금 바로 바꿀 것인가? 변화는 점진적이지 않다. 변화는 순간적이다. 한순간의 결단이 모든 것을 바꾼다. 당신이 그래, 이제 정말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결단은 지금 내려야 한다. 내일이 아니다. 다음 주가 아니다. 다음 달이 아니다. 지금이다. 당신의 감정 주파수를 바꿀 것인가? 지금 바꿔라. 당신의 환경을 정리할 것인가? 지금 정리하라. 당신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인가? 지금 시작하라.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지금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당신의 감정이다. 왜냐하면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당신의 자격감을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에 손을 올려보라. 느껴보라. 나는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할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가? 저항이 있는가? 의심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준비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그 감정들을 재프로그래밍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장의 전자기장을 통해 돈에 대한 새로운 감정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다. 이것은 실천이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 바로 지금 당신 앞에 그 기회가 놓여 있다. 돈의 심리학 강연에서 당신은 모든 답을 찾을 것이다. 어떻게 감정을 재프로그래밍하는지, 어떻게 자격감을 되찾는지, 어떻게 풍요의 주파수로 조율하는지. 하지만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긴급함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당신이 언젠가는 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당신이 준비되면 이라고 말하는 순간 영원히 준비되지 않는다. 준비는 핑계다. 완벽은 환상이다. 지금 이 불완전한 순간이 가장 완벽한 시작점이다. 당신의 그림자가 저항하고 있는가? 좋다.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당신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가? 더 좋다. 그것은 당신이 안락지대를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다. 당신의 과거가 속삭이고 있는가?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완벽하다. 그것은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려 하고 있다는 징조다. 모든 저항을 환영하라. 모든 두려움을 친구로 맞이하라. 모든 의심을 성장의 연료로 사용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지금이다. 당신의 순간은 지금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